안녕하십니까. 시의비치의 서진호 본부장입니다. 오늘 방송은 증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회 제4부 증여와 상속의 전략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부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증여든 상속이든 개인이 상황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해당 사항도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전략들이나 상황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증여 상속 전략은 잘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냐 상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어느 것이 더 현명하고 아름다운 방법일까? 아니,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윌리엄서. 자, 제가 증여상속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를 낭송해 드렸습니다. 자, 자산흐름도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산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죠. 개인 소득이 있고 사업 소득이 있습니다. 그럼 개인 소득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세금 내고 남는 돈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남은 자금들을 가지고 증여 혹은 상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또 납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하면 법인세 혹은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그러면 법인소득이나 개인소득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 소득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증여 혹은 상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업 승계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자산 승계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왜 증여나 상속에 대한 전략을 잘 짜야 되느냐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그냥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을 소득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증여나 상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설명은 고소득자 기준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소득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최고 세율을 내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죠. 그러면 세금을 냅니다. 세금에는 뭐가 있죠? 소득세, 그 다음에 건보료, 연금 해서 또 이제 사대보험이라는 명칭으로 다 내고 있죠. 그러면 고소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4대 보험까지 다 하게 되면은 보통 55에서 65% 정도의 세금을 납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제가 설명드리기 편하게 그냥 중간인 60%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60%의 세금 6억을 납부를 하게 되죠. 6억을 세금 납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이 4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4억을 가지고 이제 매년 이렇게 벌었다 그러면은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40억을 벌었어요. 40억을 벌어가지고 증여를 하고 싶어요. 혹은 뭐 사고가 나서 만약 6억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증여로 할게요. 증여나 상속이나 세금, 세율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억을 증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50%가 또 세금이죠.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면 여기서 40억에 50%면 20억이 세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제를 빼고 나면은 15억 4천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10억을 아까 10년이라고 했으니까 10년 동안 100억을 벌었다. 100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금은 얼마냐? 그러면 24억 6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맞죠? 100억이 24억 6천만 원이 되는 아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종합소득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랑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법인세가 19%죠. 네, 2023년부터 19%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100억을 벌어서 19억의 세금을 내고 법인 소득이 얼마일까요? 81억이죠. 그러면 이 81억을 증여를 해본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개인과 틀린 점이 뭐냐면 주식으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하는 거는 다시 사업을 더 영위하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물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증여세는 똑같죠. 증여세나 상속세는 뭐 이게 주식이든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81억을 증여한다라고 봤을 때 세금이 40억 5천만 원으로 잡히고 여기서 공제 4억 6천만 원을 빼주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35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35억 9천만 원의 세금을 내면 여기 81억에서 35억 9천만 원을 빼는 거죠. 그랬을 때 얼마가 남느냐? 그러면 45억 1천만 원이 남습니다. 방금 전에 개인 자산을 그냥 내가 평생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개인 자산을 그냥 물려준다 라고 했을 때는 24억 6천만 원을 물려줄 수 있었죠. 10년 동안 100억을 벌어서. 근데 법인은 45억 1천만 원을 물려줄 수가 있다. 그렇다면 개인 재산을 증여할 때와 법인 재산을 증여할 때가 뭐가 다르냐? 개인 재산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돈, 부동산, 땅, 요 정도겠죠. 보통은 뭐 갑자기 뭐 비트코인, 금 이런 거 아닙니다. 돈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임대소득을 받거나 아니면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죠. 땅도 마찬가지로 임대와 가치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법인의 주식으로 가업승계를 한다. 가업승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있죠? 법인은 가업승계까지 가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되어 있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는 당연히 매출이 꾸준히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으로 가업승계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모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분이 계속적으로 계속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물론 두 가지입니다. 수익도 경영인으로서의 수익이 있고 그 다음에 주주로서의 수익이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개인 상속과 법인 상속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증여를 하던 상속을 하던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산을 시키냐 안 시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대표님들이. 내가 자산이 좀 있으니까 먼저 증여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냥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 상속을 하는 게 낫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대표님의 건강 상태는 대표님들께서 본인이 가장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강하시면 사전 증여를 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냥 뭔가 좀 건강이 안 좋으시다 라고 하시면 사전 증여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 상속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이든 부동산이든 상속을 하게 되면 공제 10억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상속세 계산하는 거죠. 100억의 자산이 상속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10억 공제 받고 그다음에 90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증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100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증여를 4명한테 한다 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이 한다라고 봤을 때 25억 4명이죠. 그러면 얘는 90억은 세율이 50% 그리고 25억은 세율이 몇 프로요? 40%.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든 상속이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럼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그래요. 내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신경 써야 돼? 세금 내고 알아서 하겠지. 네. 물론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생각을 바꿔서 좀 해보면 평생 대표님께서 모은 재산을 자녀분들이 혹은 배우자분이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생 모은 재산이 반 이상 국가에 귀속이 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대표님의 평생 바친 인생이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라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 이 시간도 제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아까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절세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보는 방법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10억 원의 공제를 가지고 혜택을 주는 거죠.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업에 대해서 승계 관련된 부분은 국가에서 혜택을 주죠. 올해 2023년에 가업 승계 관련된 법안이 굉장히 좋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 방송을 보신 대표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좋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을 가지고 제가 다음 방송 때 이제 2023년도부터는 가업 승계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할 건데요. 가업 승계, 예를 들어서 저 자산이 우리는 100억이 기업의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상속 공제 어떤 가업 상속 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100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자, 세금이 없는데 조건이 있죠. 조건은 고용, 자산, 처분을 5년 동안 조건을 맞춰야 된다.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좀 자세히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면 내가 세금을 50%를 낼 거냐, 안 낼 거냐. 근데 개인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부동산 편법 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불법적인 거는 하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부동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부동산 임대법인을 만들어서 물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상속공제가 안 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주식을 어떻게 주식 가치를 조정을 해서 줄 수 있느냐, 100억짜리를 60억에 낮춰서 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가장 중요한 내용, 증여 전략과 상속 전략. 증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건강할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빨리 해야 한다. 기간을 충분히.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도 제가 상담 전화를 받았던 게 자녀분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싶으신데 왜 5천만 원을 주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주고 싶대요. 그럼 2천만 원 공제받고 3천만 원 신고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돈을 빼가지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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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활비로 줄 수는 있겠죠. 2천만 원까지는 신고하고 딱 넘겨주고. 그런데 5천만 원짜리 뭐 금융상품에 대해서 혹은 뭐 해외 주식을 사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도 신기하게 다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천만 원, 1억 이렇게 주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무슨 탈세를 막 전략을 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탈세를 조장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탈세는요, 범법행위예요.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합법적인 테두리를 물어보시는데, 합법적인 그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합법적인 방법은 없어요. 그냥 신고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자녀분들이 다 성인이 됐을 때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줘서 신고하고 10년 후에 또 2천만 원 줘서 신고하고 그 다음에 또 10년 후면 성인이니까 5천만 원 줘서 신고하고 이렇게 좀 기간을 두고서 좀 하면 어떨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가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방법이고. 그런데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방법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속 전략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개인이다. 그러니까 상속은 피상속인이 고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상속인이 고민을 할 수도 있죠. 내가 피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이 이제 될 건데 개인이다 라고 하시면 내가 챙겨야 할 게 건강, 건강 첫 번째로 챙기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어떻게 증여를 했었는지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 총 자산이 얼마인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전에 이제 자산이 많지 않으신 분들도 이제 증여세 관련해서 이제 여쭤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자산 이제 상속이 발생했을 때 세금은 없지만 지금 자녀분들을 위해서 내가 돈을 조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주고 싶다. 혹은 뭐 다른 어떤 이유에 있어서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사업을 위해서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창업 특례로 해서 이제 주시면 되고요. 5억을 먼저 주시는 거죠. 그러면 뭐 어차피 상속이 발생해도 세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줘야 되는데 이게 고민이다. 그리고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그냥 적법하게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개인이었을 때 상속이 발생하면은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는데 내가 법인이다. 법인이었을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주가 조절해야 되고요. 제 방송에서 많이 보시면 계속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가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100억 원어치 가치를 50억으로 떨어뜨리는지 혹은 1000억 원어치 가치를 뭐 600억 정도로 떨어뜨리는지 그러면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이제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너무 높아서 안 된다. 그러면 주식가치 조절을 해서 좀 떨어뜨릴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업무와 무관한 자산들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법인에서 임대용 부동산은 취득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새로운 법인에서 취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여는 빠르게 하는 게 좋다. 상속은 전체 자산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살펴야 하고, 그 자산이 10억이 넘지 않을 때는 크게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그런데 10억이 넘는다라고 하시면 그 넘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 계산을 해보고 고민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몇백억대 자산가 분들이 아니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받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발생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략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과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가업승계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에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랬을 때 가장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것들이 업무 무관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용 부동산이라든가 과다한 현금이라든가 가지급금이라든가, 아니면 법인에서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퇴직금 관련된 은행에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업무 무관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치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법인을 물려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 부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 첫 번째는 사전증여입니다. 사전증여는 무조건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도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 재산이 얼마인지도 살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전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 사전증여는 철저하게 계획이 있어야지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사전증여는 누가 하느냐? 젊은 대표님들은 빨리빨리 하세요. 젊은 대표님들 요새는 나이가 50대, 60대까지는 젊은 대표님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70대 이상 되신 대표님들은 실질적으로 증여보다는 상속을 대비하면서 이제 경영권을 차츰차츰 넘겨주면서, 주식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경영권을 넘겨주면서 명예회장으로 하시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일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가업 상속공제입니다. 가업 상속공제인데 대부분 대표님들이 그러세요. 우리는 30년이 넘은 회사고 우리는 만약에 내가 죽어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조건들을 정확히 따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무관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 상속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3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대표님도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300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세금 낼 거 없어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업무 무관에 대해서 명확히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찾아서 봤더니 업무 무관 비율이 64%였어요. 64%면은 그냥 60%라고 치고 3, 6, 28, 180억이 일반 상속으로 가는 거예요. 일반 상속 90억 세금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계시다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폭탄을 맞으면 자녀분들 그리고 남겨진 가족분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거고, 중요한 거는 평생 읽어 놓으신 그 사업체, 자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번과 연결이 되는 건데, 사전에 이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직전 10년 동안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통장 거래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액을 봤을 때 좀 이제 증여로 볼 수 있는 금액들을 보게 되면은 다 그냥 그게 이제 증여로 잡혀서 그게 이제 상속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웬만하면 계좌이체를 이용을 해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합법적으로 그냥 생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줄 때 계좌이체를 활용하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뭐 5천만 원, 1억, 2억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예, 반드시 유의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자, 증여냐 상속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증여 상속 전략은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밖에 없다. 그럼 그거에 맞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부동산에 투자해서 부동산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전략에 맞게 가져가야 되고요. 내가 그럼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 주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개인 상황에 맞게 모든 것들을 좀 구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 증여하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뭐 사전 증여 누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개인 상황에 맞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최신 정보를 늘 습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튜브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자료를 많이 찾아보시거나 블로그도 많이 보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캐치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방송이든 뭐 블로그든 이제 살펴보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방송을 하는 사람이 진짜 경험이 많은 사람인지 제대로 정보를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유튜브 방송도 많이 봤고, 그리고 블로그도 이제 제가 자료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년 전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이 바뀐 이후에도 예전 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블로그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회사의 블로그였는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 경험과 정보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과 많은 컨설턴트 분들 보시면, 제가 시유의 빛은 제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같지 않다? 라고 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또 맞는 방송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 상속을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라. 그러면 상속 설계를 할 때도 그 상속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게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도 시간이 좀 필요한 거고, 증여를 할 때도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돈을 조금씩 준다라고 하면 예, 많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말은 진짜 나중에 하세요.
뭐든지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당장 전략을 구성을 해야 되고, 당장 지금 이 시간 대표님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시간이 대표님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고 가장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 차이점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개인 자산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현금이냐 부동산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셔야 되고, 특히 부동산 있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 신청해 주셔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법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늘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면 도움되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절세 정보 상담 신청은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상담을 하실 수 있게 이제 전화번호도 다 있고요. 그리고 긴급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긴급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증여 상속 관련해서 이제 사부작으로 나눠서 좀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방송에서는 이제 가업 승계를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3년도부터는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해서 방송 준비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